오늘도 개념 수업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와,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스테이지 3. 저번에 이어서 저번 시간에 뭐 배웠던 거 기억나요? 새로운 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음수도 배우고 유리수도 배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했고요. 오늘은 확장해서 문자를 써서 계산하는 방법을 좀 할 거예요.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왜 문자라는 거를 쓸까라는 거 먼저 좀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왜 문자를 쓸까요? 수로 표현할 수 없는 게 있어서. 수로 표현할 수 없는 게 있어서 그것도 맞는 거긴 해요. 왜냐면 나중에 문자 쓴다고 해서 다 수를 문자로만 바꾸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것들은 다른 것들이 들은 걸 문자로 하기도 해요.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고, 우리가 숫자를 쓰는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게 있어? 왜 쓸까 문자를? 미지수. 미지수라는 걸 왜 쓸까? 아직 못 구한 숫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맞아요. 아직 못 구한 숫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써요. 맞아요. 그렇게도 쓰고, 또 어떻게 쓸까? 이거는 뭐 정답이 없어요. 그냥 이제 문자가 쓰기가 당연히, 이거 왜 쓰기 시작했냐면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만든 게 아닌 거죠. 그죠? 편하니까 쓴 거야. 여러분들은 수학자들을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수학자들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려고 만든 걸 거야. 아닙니다. 수학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들이 편하려고 만든 거야. 자기들이 편하려고 만든, 진짜로.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사탕을 2개씩 나눠준다고 했을 때 몇 개를 사야 될까를 생각해봤어요. 몇 개를 사야 될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사탕 2개씩 나눠주려면은 사탕 2개 곱하기에 지금 있는 아이들 개수를 세면 되겠죠. 만약 10명이다 그러면은 20개를 사면 되겠죠. 맞죠? 만약 20명이다. 그러면 40개를 사면 될 것이고, 그때마다 수를 세가지고 이 값을 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걸 그러면은 맨날 모일 때마다 이거 계산해야 되는 식이 여러 개 생기겠죠. 우리가 100번 수업을 하게 되면 그럼 내가 100번 줄을 만들어가지고 이 식을 세울 거잖아요. 맞죠? 100번을 써야 될 거잖아. 맞죠? 어떤 이런 걸 얘기한다면 나중에 코딩한다 그랬는데 코딩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코딩에 함수를 적용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편하게 사실은 100줄이 될 것을 한 줄로 줄이기 위해서 어떤 이런 문자나 함수식을 간단하게 쓰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그냥 얘를 뭐라고 하면 되냐면 2 곱하기 뭐라고 하면 돼요? x라고 해가지고 어떤 문자를 써가지고 이 x를 뭐라고만 두기만 하면 돼. 여기에 모인 사람의 인원수라고만 하게 되면은 간단하게 한 줄로 끝나는 얘기를, 그죠? 이렇게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문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자도 오해하시면 안 되고, 수학자들 자기들이 편하려고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문자를 여러분들이 일단은 지금은 다 배운 상황이니까 한번 이 문자를 써서 이제 해야 되는 게 이제 몇 가지 약속들이 있는데 보시고,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바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이건 그냥 이제 이렇게 하기로 보통은 약속은 한 겁니다. 뭐냐면 일단은 a 곱하기 2, 이건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어요? 곱하기로 되어 있는 숫자 문자가 되어 있으면 이걸 그냥 간단하게 뭐라고 표시하자? 2a라고 표시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쉽죠? 그죠? 간단하죠? 마찬가지 만약에 b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뭐라고? 마이너스 3b 이렇게 하기로. 근데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썼다고 해서 틀린 거 아니에요. 책에는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쓰기로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돼요. 뭐만 아시면 되냐면 얘와 얘가 같다는 것만 여러분들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 요렇게 쓰는 게 더 편해, 요렇게 쓰는 게 더 편해. 오른쪽이 더 편하잖아요. 편한 쪽으로 이제 쓰는 거죠. 곱하기 쓰기 계속 맨날 쓰니까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곱하기 그냥 생략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한 거고, 보통 쓸 때는 또 웬만하면은 물론 거꾸로 써도 틀린 건 아닌데 웬만하면 숫자는 앞에 쓰고 문자는 뒤에 쓰고 보통 이렇게 합니다. 보통. 알죠? 반대로 해도 틀린 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써도 돼요. A, 5 이러면 좀 헷갈리니까 A 곱하기 대신에 점을 찍어가지고 A 곱하기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좀 이제 헷갈릴 소지가 많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거는 1 곱하기 A
b 곱하기 마이너스 이런 것은 이거는 뭐라고? A. A. 앞에 1이 있는 거는 웬만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 생략하자. 왜? 이게 더 편하니까. 수학자들은 귀찮거든. 그렇죠? 전에 얘기했죠? 수학자들은 최대한 줄이려고 한다고요. 그다음 얘도 마이너스 1이 있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 마이너스 B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1은 없애는 거야. 마이너스 곱해서 앞에 하면 마이너스만 하면 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까? 이거라든지 C 곱하기 B 곱하기 A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그냥 A, B. A, B 물론 BA라고 해도 틀렸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것도 맞아요. 맞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약속을 하기로는 문자끼리 곱한 것은 그러니까 숫자하고 문자가 있으면 숫자 먼저 쓰고 문자 쓰고 하는데 문자끼리 곱해져 있을 때는 어떻게 하자? 더. 알파벳 순으로 하자. 이렇게 그게 좀 더 우리 안에 물론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꼭 그래야 되는 거 아니고 얘와 얘가 같다라는 것만 인지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될까? A, B, C. 그렇죠. A, B, C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마 여러분들이 거듭제곱 같은 거 배웠을 텐데, 그죠? 거듭제곱 배웠죠? 이런 거는 이것도 일단 곱하기 나타나는 거 다 싫어, 그지? 귀찮아. 그리고 A 두 번이나 곱해졌네. A 두 번 다 쓰는 거 싫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A를 어떻게? 제곱. A의 제곱, 그다음에 B의 세제곱. 3승 이렇게 쓰기로 이렇게 써도 돼 이런 거야. 이렇게 써도 돼. 그다음에 이런 거 A 더하기 B 곱하기 2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문자로 이렇게 가로로 쳐져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때도 곱하기는 뭐야? 쓰기 귀찮은 거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쓰면은 어떻게 쓰기로 이렇게 써도 된다. 이런 거 간단하게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 그다음 나누기 같은 거. 만약에 자 A 나누기 2는 자 저번에 잠깐 얘기했죠. 나누기는 어떻게 표시하는 거라고 원래? 곱하기. 곱하기 역수를 하는 거이기도 하고 그거부터 하죠. 역수를 곱하는 거면 어떻게도 표현 가능한 거야? A 곱하기. A 곱하기 그렇죠. 2분의 1. 그럼 뭐도 가능한 거야? 2분의 1. 자 이거 보면 문자하고 숫자가 곱해졌죠. 그럼 뭐도 가능한 게 2분의 1 A. A라고 하는 것도 가능한 거야. 이 세 개가 다 똑같다는 걸 인지해야 돼. 이거 또 똑같은 게 뭐냐면 2분의 A라고 하는 거랑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똑같은 표현이라는 걸 이해해야 나중에 수식 풀 때에 이걸 다르게 인식하면 값이 다 다르게 나올 거잖아. 어떤 걸 쓰든지 간에. 맞죠? 이게 다 같다는 거를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나누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쌤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나누기가 원래 이 표시가 아니고 컴퓨터 자판으로 치면 어떤 기호로 써야 돼? 슬래시 써야 되잖아요. A 슬래시 2거든요. A 슬래시 2가 결국은 뭐냐면 요 밑에 있는 게 분모고 요 위에 있는 게 분자라는 얘기죠. 2분의 A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랑 똑같죠. 다 똑같은 표시다 이런 거죠. 자, 혹시 여기서 어떤 문자와 숫자의 어떤 곱이나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여기 됐나요? 저 그러면 오케이. 부제곱, 세제곱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좋아요. 그럼 막 위에 숫자가 10까지도 막 가능하고 막 그런 거. 그럼요. 만약에 A를 10번 곱하면은 A의 10승이 되는 거야. 그럼 지금 숫자는 상관없는 거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야. 뭐 이런 얘기하는 거죠. A 곱하기 막 A 쭉쭉쭉 해가지고 A 곱하기 만약에 100번이 있다. 100번이 있다. 그럼 뭐겠어? A에 여기 위에 100이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돼요. 여기는 아마 거듭제곱은 나중에 또 얘기를 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 위에 있는 건 뭐냐면 이 A를 100번 곱했다는 얘기야. 곱했다는 얘기야. 오케이, 됐죠 그러면? 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얘도 용어입니다. 용어가 여러분들이 용어를 명확하게 알아야 나중에 문제에서 그 용어를 쓰거든요. 이제 용어를 정확히 모르면 문제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겠죠. 처음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개수라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만약에 이런 예를 들어보죠. 2x-5y 플러스 3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일단 이런 식이 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에 요때에 이 2를 뭐라고 하냐면 이 2나 5 이런 거 있잖아요. 플러스라고 할까요? 다 플러스로 갑시다. 일단은 플러스로 하면은 요 앞에는 이 2를 뭐라고 하냐면은 x의 뭐라고 할까? 개수. 개수라고 합니다.
개수. 용어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x 개수. 이 5는 뭐라고 할까? Y의 개수. y의 개수라고 합니다. 위에다 쓸게요. 이거를 x의 개수, 얘를 y의 개수.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개수를 뭐라고 정의하면 좋을까? 여기서 보면 개수란 뭐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Y가 몇 개 있는? y가 몇 개 있냐? 그냥 문자 앞에 있는 수.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문자하고 숫자하고 곱했을 때만 개수를 얘기해요. 그럼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그 숫자를 바로 그 어떤 이 문자의 개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식을 딱 주고 나서 물어봐요. 이 식에서 x의 개수는 무엇입니까? 뭐예요? 다 같이 얼마? 지금 얘기를 해줘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사실 이 용어가 애들이 많이 헷갈려요. 보면은 정확하게. 자, x의 개수는 얼마? 2. y의 개수는 얼마? 5.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 지금 숫자만 있죠? 네. 숫자만 있는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얘를 상수항이라고 해요. 문자가 없는. 상수항.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밑에는 요 2x, 5y, 3 이렇게 돼 있는 얘네들 있잖아요. 얘네들 다 뭐라고 얘를 각각 항이라 그럽니다. 그럼 항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정의하면 좋을까? 항은 만약에 이렇게 정의한다. 항. 사칙연산. 한 칸. 자, 이게 항이에요. 이게 항이고 이게 항이야. 항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 이게 주어져 딱 그냥 보이는 대로만 얘기해봐. 뭐하고 뭐가 곱해졌어요? 이하고 인데 이는 뭐예요? 개수. 개수인데 얘는 숫자죠. 그래서 개수를 정의할 때 이렇게, 물론 그 개수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수와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 이해되나요? 그리고 어렵지 않죠? 보면 어렵지 않은데 말을 하면 어려워, 그지? 말을 하면 어려워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수와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은, 수와 문자하고 곱해져 있으면 그게 항이에요. 더하기로 연결돼 있으면 항이 아니에요. 곱하기로 연결돼 있으면 항이에요. 근데 어떤 것들은 보면 문자가 없는 애가 있어. 숫자로만 이루어진 항이 있어요. 걔를 뭐라고 하냐면은 걔를 상수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수라는 말이 숫자라는 얘기거든요. 변하지 않는 숫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하고 각각 요거를 각각의 항이 있는 거. 그럼 요 항이 몇 개 있는 겁니까? 항이 3개 있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런 거. 혹시 뭐 여기서 질문 있습니까? 혹시?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또 어떤 용어가 나오냐면 다항식, 단항식이 나와. 이게 애들 되게 많이 헷갈리는 거거든요. 다항식은 뭐고 단항식은 뭘까? 단항식 문제거든요. 그 말대로 하면은 단이 무슨 뜻이에요? 한 개. 헛단, 한 개인 거죠. 뭐가 한 개라는 거야? 항이 한 개인 식이 단항식이에요. 뭐 예를 들면 뭐야? 2x. 예, 그러니까 곱하기로만 연결돼 있으면 하나의 항인 거예요. 더하기만 없으면 돼. 그럼 모두 가능하다는 거야. 2x의 3승의 y의 5승의 z의 100승의 오메가의 5승 이런 것들만 이렇게 돼 있어도 뭐야? 짠짠짠짠 다 곱하기로 연결돼 있죠. 얘도 수하고 문자하고 곱으로 이루어졌지. 그럼 얘도 아무리 길어도 얘도 뭐란 말이야? 항이 몇 개인 거란 말이야. 한 개인 거고 얘는 그 무슨 식? 단항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됐나요? 그럼 다항식, 애들 헷갈리는 거야. 다항식의 정의는 뭘까 그럼? 다항식. 항이 2개 이상인 거. 다가 많을 따잖아, 그죠? 항이 많은 식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럼 여러분들이 항이 몇 개 이상일 것 같아? 2개. 항이 2개 이상일 것 같잖아요. 아니죠. 이게 뭐냐면 항이 한 개 또는 되게 많이 볼게요. 여기는 한 개 또는 2개 이상인 식을 다항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위에 있는 요 식도 어느 식에 포함되는 거야? 얘도 다항식인 거야. 그죠? 그 다음에 항이 2개인 거 뭐 2x 플러스 5 이렇게 더하기로 연결된 이런 것도 뭐야? 다항식인 거야. 맞죠? 맞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단항식은 항이 몇 개 있으면 돼? 한 개. 다항식은 몇 개 있으면 돼? 한 개 또는 2개 이상인데, 그럼 한마디로 하면 뭔 얘기야? 한 개 이상이면 되는 거야. 다 되는 거야. 다 되는 거예요. 솔직히 다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다항식 안에 단항식이 있는 거죠. 이런 식의 표현이 조금 여러분들이
좀 그 생소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집합감에 이런 걸 하는데 이게 이 말이 이해됩니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그리는데 다항식 안에 단항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항식은 일단 뭐냐면 항이 한 개 이상이면 다 다항식이야. 근데 그 중에서 한 개 이상인 것만 따로 뭐라고 이름 붙이는 거야? 다항식이라고 붙이는 거죠. 됐죠? 혹시 여기서 질문 혹시? 자 보시면 자 그다음에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할 건 별로 없어요 사실. 자 용어 정리를 하고 오늘 뭐 계산하는 것도 뭐 없고요. 보니까 없고 이제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아무 식이나 하나 적어볼게요. 뭐 2의 만약에 뭐 2의 x의 5승의 더하기 5의 y의 3승의 마이너스 3 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럼 당연히 여러분이 금방 했듯이 2x 5승 이거 5제곱 이거 5승이라는 단어는 사실 일본 용어라 가지고 요즘은 교과서에 안 나오는데 5승 입에 붙어서 나오는데 5승은 5제곱이란 뜻이에요. 얘가 항이고 얘가 항이 있고 여기가 항이 하나 있는 거잖아. 맞죠? 자 물어볼게요. 여기서 상수항은 얼마입니까? 3 아니에요. 253. 253도 아니에요. 상수항 아니에요. 2항 3? 아니에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했으니까 얘가 상수항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항끼리는 더하기로 연결되는 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엄밀하게 얘기하면 뭐라고 쓰는 게 맞냐면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3 이렇게 적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 두 개 적는 거 수학자들은 귀찮아하지 그지? 귀찮아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마이너스 앞에 마이너스 이렇게 그냥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냥 요거 자체를 하나로 보시면 돼요. 어차피 여기 더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 얘가 상수항이고요. 나 요것도 이렇게 바꿔볼게. 자,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x의 개수는 얼마입니까? 2. y의 개수는 얼마입니까? y 세제곱의 개수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요거 자체를 개수라고 봐야 된다. 알겠죠? 요거를 개수라고 봐야 되고. 됐나?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항의 차수라는 게 나와요. 이 차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차수가 뭘까? 얼마 전에 중1에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질문이 좀 들어오긴 했는데 항의 차수가 뭘까? 항의 차수. 한 끼리 뺀 거. 한 끼리 뺀 거? 예를 들면 여기서 내가 물어볼게요. x의 차수는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뭐예요? 5. 왜 5죠? 저기에 제곱돼 있는. 그러면 항의 차수를 뭐라고 정의하면 좋을까? 제곱된 개수. 제곱된 개수. 그걸 조금 더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하자. 제곱된 개수 해도 되고요. 항에서 곱해진 문자의 개수. 그렇죠. 문자가 곱해진 개수라고 하면 돼요. 곱해진 문자의 개수. 곱해진 문자의 개수가 항의 차수예요. 그래서 x가 몇 차입니까? 물어보면 결국 뭐냐면 x가 몇 번 곱해져 있냐를 물어보는 거야. 근데 몇 번 곱해져 있는 걸 사실 위에다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잖아요. 요 위에 있는 게 그냥 차수가 되는 거야. 그럼 x에 대한 차수는 5가 되는 거고 y에 대한 차수는 뭐야? 3이 되는 거야. 됐나요? 이게 항의 차수고요. 다항식의 차수라는 게 있습니다. 다항식의 차수 똑같이. 이게 뭐가 다르냐면 항은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문자를 하나 줘요. x의 차수가 얼마냐 이런 식으로 항을 뭔가를 딱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다항식은 이거 자체가 다항식이야. 그죠? 그럼 여기서 차수는 그러면 x에 대한 차수는 5차고 y에 대한 차수는 3차예요. 그럼 이 전체에 대한 차수는 몇 차라고 하면 좋을까? 8차. 그렇게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다항식의 차수를 어떻게 정의를 하게 됐냐면 x하고 y하고 이게 다르잖아요. 그죠? x하고 y하고 싸워서 누가 이길까? x. 그러니까 차수가 이거는 각각 독립적인 거야. 항은 다 독립적으로 있는 거예요. 얘네인데 얘를 다 모아가지고 여기 대장 누구야? 물어봤을 때 대장을 누구라고 했으면 좋냐면 제일 많이 꼽혀져 힘이 제일 센 애를 우리의 대장이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럼 다항식에서 대장은 누가 될까요? 그러면은 x 5승이 있는 이게 얘가 대장이 되니까 그럼 다항식의 차수는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다항식의 차수는 어떻게 정의하면 되겠어? 그러면 그 다항식에서 항에 곱해진 문자의 개수가 가장 큰 거? 다항식에서 차수가 가장 큰
항의 개수. 항의 개수. 항의 차수. 말은 어렵지만 어려운 게 아니야. 말은 처음 이렇게 해놨지만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서 차수가 제일 큰 놈 얘기하면 되는 거야. 항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너 누가 대장할래? 제일 센 놈이 대장하면 돼요. 몇 차가 제일 세요? 5차가 제일 세죠. 아 그러면 이 식에서의 이 다항식의 차수는 몇 차인 거야 그러면? 5차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1차식이란 말이 있어요. 1차식은 뭘 1차식이라고 할까 그러면? x는 0골. x는 0골은 0차입니다. 1차란 말은 무슨 1차란 얘기냐? 1차 그 말대로. x는 1. x는 1. 사실은 지금 굉장히 사실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이거는 지금 등호가 들어간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식은 등호 안 들어간 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차이점은 사실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지금 한 게. 우리는 지금 잘 보면 등호나 이런 게 없고 그냥 항만 있는 그런 식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은 등호가 들어가는 순간 나중에 이게 뭐가 되냐면 방정식이나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돼요. 방정식, 항정식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건 따로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는 겁니다. 방정식은. 일단 우리는 등호가 안 들어가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식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요 식을 얘기했을 때에 1차식은 그러면은 어떤 식이 있는데 그 식의 차수가 몇 차란 얘기야? 1차식은 그 말이야. 차수가 1인 다항식을 얘기하는 거야. 차수가 1인 다항식.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 EX. 요금에도 1차니까 맞아요. 또 뭐가 있을까? 좀 더 복잡한 말로. EX 3Y. X 뭐? 어떻게? 뭐 이런 것도 맞아요. 자, 이렇게 쳐봐요. 얘 몇 차? X에 대한 몇 차야? 1차요. Y에 대한 몇 차야? 1차요. Z에 대한 몇 차야? 1차요. 그럼 얘네들은 자, 너희들 이 다항식은 너희들은 누가 대장할래? 그러면 1차니까 요 다항식의 차수는 몇 차야? 1차죠. 그 1차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 문자가 많은 것을 주로 여러분들은 다루지 않고 하나인 것만 얘기하기 때문에 보통은 뭐 2x 이것도 되고 2x 플러스 1 뭐 이런 것도 되고요. 가장 간단한 게 이런 것들이 이제 1차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류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류항. 뭐를 동류항이라고 할까? 같은 부류의 항. 맞아요. 같은 부류의 항입니다.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걸 동류항을 하면 좋을까? 문자는 문자끼리. 상수항은 상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상수항은 상수끼리. 뭐 비슷한 개념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일단은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자와 차수가 각각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슷한 부류의 항을 동류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자, 뭐와 뭐가 같아야 된다고? 문자와 차수. 문자와 차수가 같아야 돼요. 그러면은 자, 질문해 볼게요. 이게 동류항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2x라는 것과 5x는 동류항인가요? 아닌가요? 맞습니다. 왜 맞죠? 그 문자가 x로 같고 차수가 가까이. 그럼요. 문자와 차수만 같으면 돼. 앞에 있는 개수는 달라도 돼요. 그래서 문자가 xx 같죠? 뭐도 같습니까? 차수도 같죠? 그럼 동류항입니다. 이거는 2x, 5x 제곱은요? 안 되죠. 왜 안 되죠? 5x 제곱이니까 차수가 다르죠. 그렇죠. 차수가 다르죠. 문자는 x로 똑같은데 차수가 다르죠. 그럼 이거는 2x, 5y는 그냥 문자와 아예 다르죠. 그렇죠. 문자가 다르니까 동류항이 아닌 거예요. 맞죠? 그래서 동류항은 뭐가 동류항이라고요? 문자와 차수가 같으면 동류항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왜 이걸 얘기하냐면은 동류항끼리는 뭐가 가능하냐면은 얘네들끼리는 얘네들끼리 뭐가 가능해? 덧셈 뺄셈이 가능해요. 곱셈은 안 되나요? 곱셈은 다 되죠, 사실은. 곱셈은 상관없이 그냥 곱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동류항이고 뭐고 상관없이 곱셈은 다 되는데 덧셈은 얘가 좀 따진단 말이에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x 플러스 만약 이거 두 개 이렇게 놓으면은 얘 봐. 이거 뭐야? 더하면 뭐예요? 2x 더하기 5y. 이게 뭐 이게 더하면 얼마예요?
안 더해지지. 안 되지. 이거 자체가 이대로 놔둘 수밖에 없어요. 계산이 안 돼요. 요거는 똑같아요. 얘도 안 더해져요. 그러니까 덧셈 뺄셈은 좀 따진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뭐야? 두 개 더하면 뭐야? 그럼? 7x라고 하는 덧셈 뺄셈 계산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동류항이 되게 여기 중요하게 지금 얘네들끼리 덧셈 뺄셈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동류항이 있고 그 다음에 용어가 그러면 뭐 다 했네요. 그러면 이제 동류항 계산하는 것만 하면 오늘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해야 되는 것들은 대부분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듣고 난 별로 어려운 게 오늘 없다? 그럼 대부분 다 이해한 겁니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그 문제집이나 이런 걸 다시 풀어보면서 모르는 문제, 전에 얘기했지만 개념을 안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다시 한번 꼭 풀어보길 바라고 모르면 질문을 꼭 다음 시간에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요거 하나 풀어볼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하나만 해볼게. 2x 플러스 y 플러스 3의 x 마이너스 5y에 플러스 7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 2x 더하기 2y. 같이 요거 같이 해보고는 맞추면 되겠네, 그죠? 그죠? 자, 보시면은 일단은 이렇게 돼서 분배 법칙이라는 거 기억나요? 이렇게? 네. 이렇게 곱해지죠? 그럼 이렇게 하면 뭐예요? 2x. 2x 같이 불러볼까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중간에 더하기를 여기 적으면 되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뭐 얼마예요? 2y. 2y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더하기, 그죠? 여기 플러스 이렇게 하면은 3x. 3x 여기 있는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15y 더하기 그 다음에 7. 더하기 7하고 나서 더 줄일 수 있단 말이야. 어떻게 줄일 수 있다고? 누가 있어? 동류항. 동류항이 있단 말이에요. 동류항 어느 거와 어느 게 동류항이니까 2x와 3y. 2x와 3y가 동류항이니까 얼마야? 5x. 자, 요거 계산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산할 때 여러분들이 분배를 했잖아. 자, 2x 플러스 3x만 잠깐 계산해 볼게. 요게 혹시 요렇게 된다는 거 이해됩니까? 2 네. 플러스 3에다가 x가 뒤에 이렇게 가는 거? 왜냐면 이거는 여러분 분배 법칙만 알면 요게 거꾸로도 가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돼 있을 때 뭐도 가능하냐면 분배 법칙으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지는 건 알고 있지? 네. 맞죠?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뭐야? 2x 더하기 중간에 있는 더하기 이렇게 하면은 3y. 3x 3x. 해가지고 얘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랑 똑같으니까 얘를 뭐야? 여기로 변형시키는 것도 가능한 거죠. 맞죠? 그래서 분배 법칙의 역으로 생각하셔도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곱하기는 뭘로 정의되어 있는 줄 알아요? 곱하기?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이다. 이건 지워도 되죠 이제? 자, 봐봐. 오늘 요거만 하면은 끝날 것 같아요. 자,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2 곱하기 3이라는 것의 의미가 뭘까? 2가 3번 있는 거예요. 2가 3번 있다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2가 3번 더한다. 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 곱하기 3이라는 얘기, 곱하기 자체가 더하기로 정리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걸로 정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2 곱하기 3이라는 말은 2를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더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곱하기는 또 교환 법칙도 성립하기 때문에 반대로 해석도 가능해요. 어떻게 해석 가능해? 3을 몇 번? 2번 두 번 어떻게 했다고? 한다. 더했다고요. 3을 두 번 이렇게 더했다고요. 이거 다 가능한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2x라고 하면 2x를 어떻게 해석할래요? 2를 x번 더한다. 그렇죠. 일단은 2를 x번 더한다는데 2를 x번 더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x를 모르니까. 맞죠? 그럼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거꾸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x가 2번 더. x를 두 번 더하니까 x 한 번, x 두 번 이렇게 더해진 거를 얘기하는 거야. 맞죠? 그럼 봐봐. 2x 플러스 3x를 했을 때 그러면 2x란 말은 x가 몇 번 더해졌다는 얘기야? 2번. 두 번 더해졌다는 얘기죠. 맞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뭐가 있어요? 더하기가 있지. 그리고 나서 3x는 건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어? x가 몇 번? 3번.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됐습니다. 그럼 x가 몇 번 총 더해졌어요? 5번. 그럼 우리 그걸 어떻게 표현하기로 하면 돼? 5x. 5x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죠.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 이런 표현도.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아까 얘기했던 2의 3승이란 말은 아까 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2의 3승이란 말은 이거는 거듭 제곱이다. 그죠? 거듭 제곱은 뭘로 정의가 되어 있냐? 얘는 곱하기로 정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곱하기는 더하기로 정의되어 있고 거듭 제곱은 곱하기로 정의가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전에 알고 있는 쉬운 걸로 정의가 된 거야. 그럼 2를 몇 번? 3번 곱했다. 이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5x라는 거 이해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동량이 또 하나 더 있죠. 뭐가 있어요? y. y. 2y. 2y가 있고
항상 할 때는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까지 같이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헷갈리지 마시고. 그러면 2y 마이너스 15y니까 2 빼기 15하면 얼마요? 마이너스 13y. 13y 이렇게 되고 나머지 7. 플러스 7 하면. 자, 이거 이제 더 이상 계산 됩니까? 아니야. 안 돼. 이대로 그냥 두시면 되는 거야. 됐나?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스테이지 3에서 해야 되는 내용은 싹 다 다른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 있다거나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네, 퍼펙트 합니까? 예. 네, 그럼 오늘 꼭 이거는 사실 약속이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거든요. 기본적인 문제들. 그래서 오늘 가서 한 장 수학이든지 줄일 게 없다 그랬지. 바로 풀어봐야 사실은 모르는 게 딱 나오는데. 어쨌든 최대한 할 수 있으면 누가 1학년 거 있으면 돌려보면서 꼭 한번 몇 문제라도 한번 풀어봐야겠죠? 네. 이렇게 해보시고 질문 있으면 다음 시간에 해주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 원래 목요일마다 하기로 했어가지고 다음 주는 화요일은 그냥 저희 가서 질문 받고요. 목요일은 또 이제 스테이지 4 이제 여기서부터는 아마 방정식일 겁니다. 스테이지 4 쪽에 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